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도 앞으로는 부동산 하고 싶어요. 야, 내가 주식으로 돈은 좀 벌었지만 주식으로 한 50억, 100억 벌었는데 압구정 가야지. 재건축 가야지. 작년에 이거 혹시 봤어요? 한국의 부자 보고서. 야식잡설로도 찍었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 이게 매년 이맘때 나옵니다. KB금융그룹에서 나오는 건데 한국의 부자 보고서. 그러니까 부자들이여 우리 금융회사로 와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금융그룹에서도 이거 만들고 KB금융에서도 만드는데 요거 또 한번 오랜만에 봅시다. 얼마쯤 있어야지 부자예요? 5억? 우리 아직 어린 친구여서 야 어디 가서 5억 가지고 좀 부자라고 야 그럼 나도 부자라고 가서 막 그게 설문조사마다 달라요. 뭐 100억 이상 있어야 부자다 뭐 한 얼마 이상 몇십억 이상 있어야 부자다. 근데 일단 KB금융그룹 기준으로는 금융자산만 그러니까 부동산 빼고 뭐 예금, 주식, 채권 이런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 근데 보통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 있다라는 건 그 이상으로 부동산 자산이 있다는 뜻이겠죠. 대한민국 평균이 부동산 자산 비중이 한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게 이 회사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45만 6천 명. 이게 2023년 기준입니다. 45만 6천 명. 그래서 1년 전보다 7.5% 늘었다.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 있는 사람이 매년 10% 안팎 늘어나고 있어요. 2019년에서 20년 갈 때도 9.6, 뭐 10.9, 8.0 해서 7.5%. 매년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땐 당연히 수도권이 제일 많고 서울 지역이 제일 많다. 예, 거의 20만 7천 명이 서울 인구다. 예, 서울에서 나오는 부자다. 요것도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 있는 부자들이 보유한 총 자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예, 총 금융자산은 2,747조 원으로 한 해 전보다 4.7% 감소했어요. 왜 그럴까? 금융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 부자들의 총 금융자산은 4.7% 감소했는데 앞에서 보여드렸죠. 한국의 부자 수 추이는 7.5%가 늘었다. 그쵸?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들은 절대 수가 늘어났고 이들의 전체 금액은 4.7% 줄었고 그러니까 뭐 위에 좀 가진 사람들이 조금 빠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4.7% 정도 한국의 부자들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 있는 사람들의 자산은 좀 줄었는데 전체 10억 원 이상 있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초고자산가거든요. 초고자산가 그러니까 금융자산만 30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은 자산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5.7%포인트 정도 줄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중도. 그리고 한 100억에서 300억 있는 사람들 1.4%포인트 비중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여기 10억에서 100억 있는 사람들은 4.7%포인트 늘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자 중에서 덜 부자 중에서 제일 가난한 약간 잘생긴 사람들 중에서 제일 못생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늘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10억하고 300억 있는 사람들 사이에 빈부격차는 좀 줄었다. 약간 이런 말도 안 되지만 의미는 있는 이런 느낌? 그러면 우리나라 부자들이 가진 그러니까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 있는 사람들은 과연 부동산을 얼마 갖고 있을까? 그게 23년 기준으로 2,543조 원이거든요. 1년 전보다 7.7% 정도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증가율 자체는 떨어졌습니다. 22년에는 14.7%, 21년도에는 18.6% 부동산 자산이 뻥 늘었는데 이 증가율 자체는 조금 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시장도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 근데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 자산 규모도 늘기는 늘었다. 근데 앞에서 금융자산 100억에서 300억 있는 초고자산가 형님들이 조금 이제 비중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0.5% 정도 줄었습니다. 부동산 자산 규모가. 여기 초고자산가 그러니까 100에서 300억 가까이 금융자산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1115조 원에서 1109조 원으로 약간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고액 자산가 형님들이 조금 힘드셨다. 공감 가죠? 좀 위로 좀 해드리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형님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냥 자산가, 그러니까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자산은 오히려 여기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15.1%. 물론 전년 19.2%보다는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여기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10억대 형님들과 100억, 300억대 형님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완화됐다. 와닿지 않습니까? 그 자산 구성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 자산 비중이 60%, 70%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거는 그냥 부동산은 깔고 있는 집이고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이 많고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부동산 자산 비중이 60%도 되질 않습니다. 21년도에 좀 비중이 높았는데도 59%, 그리고 23년도 기준으로는 56.2%로 오히려 부동산 자산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금융자산 비중이 많다라는 거죠. 38.5, 37.9, 거의 한 38% 정도는 금융자산으로 가져가고 있다. 부자일수록 금융자산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거주용 부동산이 조금 늘었네요. 30% 정도로 27.5에서 깔고 있는 집,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주식, 리츠, ETF, 그러니까 주식형 자산이 7.9%에서 6.5%로 줄었습니다. 비중이. 그러니까 6.5%포인트죠. 오히려 예적금 비중은 9.5에서 9.9%포인트로 약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금리 시절에 예적금을 더 늘리고 주식은 좀 줄였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2023년 거의 지나간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보면 주식을 한다라는 사람도 줄었고 주식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좀 줄었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이 형님들이 물렸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성과를 보면요, 투자 성과를 보면은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부자 형님들은 오히려 줄었어요. 손실 본 사람은 줄었어요. 그리고 수익이 발생했다라는 사람은 2022년에 17%밖에 안 됐는데 20.3%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2년장보다는 23년장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번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냥 수익 손실 다 발생하지 않았다. 또이또이는 63.5%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를 잘 했고 상대적으로 전년도보다 주식 쪽에서는, 그러니까 금융자산에서는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부동산 쪽에서도 손실 발생했다는 사람이 늘었네. 집값 떨어져서. 그렇죠? 고액 집값이 2023년에도 안 좋아서 8.5%가 살고 있는 부동산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위로 좀 되죠. 한 30억짜리 집이 좀 빠졌을 수도 있어. 그리고 수익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사람이 73%로 가장 많았고, 오히려 거주용 부동산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람은 18.5%밖에 되지 않았어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거주용 외, 그러니까 투자 부동산을 보면은 이 역시 손실 본 사람이 5.8% 정도. 그리고 투자 부동산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라는 사람은 17.5%로 전년의 절반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의미 있는 표입니다. 이거 주식쟁이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부자 형님들이 예상을 하는 고수익 투자처 탑5 압도적으로 주식입니다. 압도적인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전년 대비로 따지면은 22년도 말에 이것도 자료가 나왔거든요. 한 31% 정도만이 앞으로 주식 쪽이 더 유망해 보인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높아졌습니다, 형님들이. 주식 쪽. 44%가 주식 가야지. 2024년에는 주식이다라고 44%를 꼽았다라는 거고요.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 기대하는 형님들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때요? 아예 눈높이가 확 낮아졌죠. 부자 형님들이 거주용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투자 부동산은 24년부터 좀 중장기적으로는 글쎄 눈높이를 좀 낮추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토지임야 마찬가지고 금이라든지 보석에 대한 눈높이는 좀 높아졌네요. 그렇죠? 요즘 안전자산으로 금 또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가 약세거든요. 달러가 약세일 때는 금을 비롯한 그 상대 자산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금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 부자 형님들은 미리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내년은 그래서 주식. 와이스트릿. 이 부자 형님들의 금융자산 운용 계획. 금융자산 중에서도 뭐냐? 주식 봐야지. 예적금을 늘린다네. 예적금을 많이 늘리겠다. 그러니까 뭐지? 고금리가 더 이어질 거라고 보나? 하여튼간 주식을 늘리겠다라고 한 사람보다 예적금을 늘리겠다라고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고액 자산가잖아요. 근데 고액 자산가들은 뭐냐면 단순히 돈을 불리는 수요가 아니라 자산 배분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아니다. 나같이 이제 금융자산이 별로 없는 사람은 가야 돼 하고서 야 주식이지 조금 더 하이 리스크로 가야 돼 하이 리턴 얻으려면 가는데 그러니까 좀 금융자산이 많은 형님들은 주식은 그냥 한 50억만 하자. 야 저 120억은 그냥 예적금이랑 좀 안전한 금융사무 채권 위주로 가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펀드나 ELS, DLS 만기 환급형 보험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걸 늘린다는 사람보다는 주식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자, 요거 나왔습니다. 요거. 얼마가 있어야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할까? 중간값이 100억입니다. 100억.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부자의 기준이 70억이었거든요. 근데 2021년부터 100억으로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2, 23년도까지 부자의 기준은 100억이다. 이렇게 금융자산만 10억 이상 갖고 있는 형님들이 그래도 전체 자산 100억은 넘어야지.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생각 동일해요? 아까 5억이라며. 그러면 이 형님들은 과연 뭘로 돈을 이렇게 벌었을까? 부의 원천. 뭘로 돈 버셨어요? 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틱톡이라든지 인스타나 이렇게 짤 이런 거 영상 쇼츠 보면은 슈퍼카 지나갈 때 막 인터뷰 하잖아. 무슨 돈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까? 막 다 거의 다 사업이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월급 받아서요. 그래서 이 슈퍼카 샀습니다. 대답한 사람 하나도 없어. 거의 다 사업이죠. 사업소득이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이 사업소득을 답한 사람은 좀 6.5%포인트 줄기는 했습니다. 근데 역시 킹 왕짱은 뭐다? 사업이고 근로 열심히 일하다 다 필요 없어. 상속증여, 금수저. 끝! 금수저 끝. 근데 어떻게 지난해에는 상속증여 받았던 금수저가 더 늘었네. 네, 더 늘었네. 아무튼 뭐 부럽고요. 근데 다시 태어날 거 아니잖아. 다시 태어날 거 아니니까 뭐 근로소득이 됐건 사업소득이 됐건 금융투자가 됐건 부동산 투자가 됐든 열심히 하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네, 이거는 다시 태어나면 돼. 다시 태어나면 돼. 그래서 제가 그 전생 체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생에 열심히 일해서 착하게 살고 기부도 많이 하고 해서 다음 생에 재벌로 태어나자고 금수저로. 한국의 부자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소득과 함께 부채를 활용하여 레버리지를 써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예, 다만 부채 규모는 평균 4억 8천만 원 규모로 전년 대비 한 2억 3천만 원 정도 감소했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거 왜 나오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 보고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은행이 있는 금융그룹에서 나온 보고서죠. 그러니까 뭐다? 제일 중요한 건 부채를 끌어다 쓰시라. 부자들이요, 은행을 이용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강력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부채를 잘 활용하고 있으니 대출을 많이 받으세요. 특히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막 없는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은행 찾아오는 것보다 부자들이 은행을 찾아오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 부자들이 내가 이제 이번에 건물 한 1,000억짜리를 사려고 하는데 500억 대출을 받겠소라고 하면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현금 흐름도 좋아, 투자 자산도 좋아, 담보도 좋아, 신용도도 우량해. 그러니까 은행들이 봤을 땐 최우량 고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자 보고서도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전체 조금 줄기는 했어요. 전체 부채를 보면은 22년도에는 평균 7억 1천만 원이었는데 23년도 기준으로는 4억 8천만 원으로 부채가 좀 줄긴 했습니다. 갚았다는 거지. 왜?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레버리지를 좀 줄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뭐 부자 형님들이니까 똑똑하게 이제 계산해봤겠지. 이거 가지고 내가 부동산 사고 채권 사고 주식 사는 것보다 수익률이 어떤지. 그래서 아까 예적금 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금리 시절에는 예적금 넣고 부채부터 빨리 갚는 게 이득이다라는 걸 23년도 이 형님들이 시연했다라는 거고, 이 형님들이 어느 정도 돈을 빌렸느냐? 50억 원 미만인 사람들, 총 자산이 50억 원도 안 되는 부자 중에서 제일 거지인 형님들은 2억 원 정도 평균 부채를 쓰고 있고, 얼마 안 되네. 근데 총 자산이 100억 원 이상 넘는 부자 중에서도 부자인 형님들은 11.2억 원 정도였다. 빚이 나보다 없는데 이 형님들이? 이거는 뭐냐면 자수성가형하고 금수저형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금수저형은 뭔지 알겠죠? 당연히 상속 증여받은 사람들. 자수성가형은 주로 이제 사업을 한 사람들. 그래서 직업을 놓고 보면은 뭐 66.9% 당연히 자수성가형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많았고, 전문직, 사무근로직도 22.5%가 있네. 자수성가형이.
멋집니다. 그리고 금수저형도 물려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 예, 그리고 물려받아서 사무근로직을 하고 있는, 야, 금수저인데 25%가 회사를 다녀. 그죠? 이게 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수성가형 당연히 사업을 하겠지. 근데 야, 금수저인데 야, 4명 중에 1명이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 칭찬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또 열심히 삽니다. 이런 형님들도. 요거 이제 또 의미 있는 거 나옵니다. 의미 있는 거. 자, 종잣돈을 가지고 현재 자산을 불린 그 투자처를 볼게요. 그러면 요거 진한 주황색이 자수성가형이거든요. 자수성가형에서 뭐가 제일 많습니까? 요거 47.3%가 주식. 자수성가형은 47.3%가 주식으로 돈을 가장 많이 불렸다. 그리고 금수저형도 37.5%가 주식으로 현재 자산을 불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 뭐 일반 아파트, 요거 이제 금수저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수성가형 같은 경우에는 거주용 주택 42%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금수저형 중에서는 상가, 상가 투자한 형님들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앞으로도 뭐 주식 쪽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사람들 앞에서도 많았다는 거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자산을 불린 것도 가장 많은 게 특히 자수성가형이라면 주식이다. 주식은 어떤 채널에서 잘 다룬다? 여기서 이제 함성이 나와야 되는데 요게 좀 재미난 겁니다. 요거 좀 재미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돈을 불려 나가실 겁니까? 라는 건데 사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부동산으로 돈 벌어서 아파트 투자하고 건물, 상가 투자해서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하겠습니까? 그래봐야 그건 일부분이고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은 거의 69.5%가 압도적으로 나 계속 부동산 할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형님들은 주식 관련 채널 그냥 재미로 봅니다. 주식쟁이들은 목숨 걸고 보지만 이 형님들은 재미로 봅니다. 근데 금융자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주식 투자 같은 거, 금융투자를 통해서 돈 번 사람들은 34.6%가 앞으로도 금융자산 투자지, 주식으로 가야지, 3명 중에 1명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다?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도 앞으로는 부동산 하고 싶어요. 43.3%가 야, 내가 주식으로 돈은 좀 벌었지만 주식으로 한 50억, 100억 벌었는데 압구정 가야지. 재건축 가야지. 그 건물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건물에 있는 형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 형님들이 지금 한 100억, 200억도 벌었다고 해요. 집 벌어 다녀. 강남에 있는 집. 아니면 어떤 형님은 막 500억, 600억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제 슬슬 이제 건물이 보이는 거야. 아우, 야, 주식 힘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뭐다? 장래희망은 똑같이 건물주. 주식쟁이든 부동산쟁이든 다들 이제 장래희망은 건물주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KB금융그룹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뭐 설문조사 같은 거 개요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그 표본이 400명입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400명을 직접 정량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국민은행에 자산이 좀 있다. 그럼 자꾸 국민은행 PBD 연락하는 거야. 저기 금융자산 그 10억 이상 있으시죠? 저희랑 좀 면담 좀 해주세요. 한국의 부자 보고서 쓰려고 하는데 이대호 대표님 이제 돈 많이 버셨잖아요. 저희랑 좀 설문조사 좀 해주세요. 좀 참여 좀 해주세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귀찮은데 귀찮아. 뭐가 궁금하신데요? 제가 어떻게 돈 벌었냐고요? 주식으로요. 와이스트릿 보면서요. 이렇게. 그럼 다음번에 이제 문항지 나오는 거지. 어떤 채널을 많이 보셨느냐? 99%가 와이스트릿 보고요. 막 이런 식으로. 정성적인 조사. 그렇게 개별 심층 인터뷰도 합니다. 심층 인터뷰. 요게, KB 고객 8명, 다른 회사 고객 6명 이렇게 해서 14명은 심층 인터뷰도 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중에 친절한 고객님.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요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도 친절하게 정량조사도 참여해드리고 정성적인 심층 인터뷰에도 제가 참여를 해드리겠습니다. 30년만 기다려주세요. 30년 안에 되겠지. 해서 오늘의 야식 잡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내년에 한국의 부자 보고서에 여러분이 등재가 되고 싶다면 알고 좋댔다.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그리고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까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뿅!